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116만 표 차에 당선. (1967년 4월 26일) 오전 김종필 공화당 의장과 길재호 사무총장은 청와대를 방문. 박정희 후보와 마지막 일주일간의 유세 전략과 투 개표 관계 대책을 협의했다. 오전에 청와대에서 회의를 마친 박 후보는 오후에 열차편으로 청주에 내려가 유세를 가진 뒤 특별 기동차편으로 광주로 향했다. 박 후보는 차내에서 엄민영 내무장관, 이후락 비서실장, 신범식 청와대 대변인 등과 함께 선거 주변 이야기로 환담을 나눴다. 화제가 야당의 선거운동 방법에 이르자 박정희 후보는 요즘 야당 지도자들이 유세하기 전에 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는 모양인데 이런 방법은 아직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며 그 사람들이 만일 정권을 잡으면 더 화려한 퍼레이드라도 벌일 것 아니냐며 걱정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후락 비서실장이 정상의 주변이란 책이 곧 나올 것이라는 보고를 하자 박 후보는 나와 관계되는 책은 어떤 것이라도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시중에 내놓지 말라고 지시했다. 4월 27일 오전 비가 내리던 광주의 날씨가 개이기 시작했다. 오후 2시 광주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연단에 올라선 박정희 후보는 윤보선 후보 측이 호남의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다닌다는 보고를 의식한 듯 속담과 비유를 많이 사용해가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해갔다. 요즘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고 배가 불러야 민주주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야당 사람의 몸은 20세기 것이나 머리는 19세기 겁니다. 이 야당인 머리의 근대화가 우리나라 근대화의 첩경입니다. 야당 유세에 관이 방해해서 청중이 안 모인다는데 우리 국민은 관이 방해하면 샛길로 해서라도 더 많이 모입니다. 약 10만 인파가 몰린 가운데 박정희 후보는 40여 분간 연설한 뒤 내려왔다. 4월 28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열차편으로 아산 현충사를 방문하고 충무공 422회 탄신 기념 및 현충사 성역화 식전에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자립경제 건설과 근대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 보람으로 오늘날 조국의 모습은 일신하여 4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정과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고 국민의 가슴 속에 중흥의 의욕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새 역사 창조의 국민적 대열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으니 그것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잔존하고 있는 수구와 파쟁이며 시기와 모략이며 독선과 아집이며 단견과 무정견 등 전근대적이며 비생산적인 요소입니다. 변전하는 세계 조류의 눈이 어두워 명백히 국가이익으로 결실된 국민의 노력을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비분강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국민의 지도자임을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내외 정세의 전망 밑에 현실에 대한 정확한 발판을 토대로 미래를 설계할 능력과 의욕이 없는 낡은 세력이 스스로 대우각성하거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제거되지 않은 한 우리의 역사는 다시 후퇴하게 될 것이며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자립경제와 근대화의 토대는 한 줌의 흙이 되고 말 것입니다. (1967년 5월 3일) 오전 7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투표는 오후 5시까지 큰 사고 없이 마쳤다. 이날 오전 7시 40분경 박정희 후보는 부인 유경수 여사와 함께 청와대 앞 궁정동 농아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도착했다. 이후락 비서실장, 김현옥 서울시장, 김성진 공화당 종로지구당 위원장의 안내를 받은 박 대통령 부부는 정문에서 약 50m 되는 거리를 함께 걸었다. 유 여사가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시험을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이 지금 시험 치러 들어가는 거야. 시험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 라고 받아 넘긴 뒤 기자들이 너무 떠들어 자유로운 분위기를 해치는데 하고 농을 했다. 기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나온 박 대통령에게 누구를 찍었냐고 묻자 박 대통령은 유 여사를 돌아보면서 이 사람 누굴 찍었을 것 같아. 아마 야당을 찍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받은 유 여사는 왜 야당 비례대표라도 하나 얻었느냐고 묻지 않으셔요 라며 얼굴을 붉혔다. 이날 밤 11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락 비서실장과 함께
공화당 중앙당사와 내무부를 시찰했다. 김종필 당의장의 안내로 개표 상황실에 들른 박 대통령은 김 당의장에게 기표에 쓰이는 붓두껍을 껌이나 인주로 막아 무효표로 만드는 처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자유당 때는 집권당이 부정선거를 했는데 지금은 야당이 부정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밤 박정희는 공화당 상황실에 걸려있는 대형 칠판에 시시각각 기록되는 투표 현황을 살펴보다가 유세를 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저렇게 표가 많이 나오는데 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내무부 상황실에 들른 박 대통령은 마산에서 신민당이 공화당을 약간 앞지르자 마산 출신인 박종규 경호실장을 돌아보며 마산이 왜 그 모양이야 하고 농담을 했다. 박종규 경호실장이 할 말을 잃고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진해 출신의 김성훈 국방장관이 진해는 7대1로 우세합니다라고 거들었다. 박 대통령은 그의 고향인 경북 선산에서 10대1로 우세한 결과가 나오자 내 고향이 최고군. 그런데 저거 부정선거 아니야 라며 껄껄 웃었다. 이날 밤 박 대통령은 자정이 넘어 청와대로 돌아갔다. 5월 4일 아침 박정희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로 내려와 정무에 몰두했다. 오전 9시 30분경 신민당 청년 당원들이 난동을 부릴 것이라는 내무부 보고를 받고 박 대통령은 엄민영 내무장관을 불러 모든 것을 관대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오전 10시경 그는 당선이 확실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신범식 대변인을 불러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토록 지시했다. 간간히 개표 상황을 측근으로부터 보고받던 그는 오전 10시 20분경에 이우락 비서실장으로부터 당선 확정 득표수인 500만 표를 넘어섰다는 보고를 받고 명상하듯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전 10시 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완료하고 각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했다.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윤보선 신민당 대통령 후보보다 116만 2125표를 앞서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 당선이 확정됐다.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때 15만 6026표보다 크게 벌어진 표차였다. 제6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사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준 선거이기도 했다. 우선 광복 직후부터 난립해오던 군소정당의 몰락을 가져왔다. 공화당은 도시에서도 표를 많이 얻었다. 서울의 경우 5대 선거에서 3대 7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4.5대 5.5의 비율로 나타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며칠 뒤 청와대 집무실에서 최종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때 박정희는 서울에서 야당에 밀린 것을 두고 서운한 표정이 되어 주완중 비서관에게 물었다. 왜 서울은 저 모양이야? 지식인들은 나라가 발전하는 게 싫은 모양이지. 나는 서울에서만은 이길 줄 알았는데. 각하, 서울이야말로 야당이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야당이 다 모여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여당이 이기면 야당은 갈 곳이 없게 되고 각하는 독재자로 몰리게 됩니다. 박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망스러운 표정은 가시지 않았다.